그러면 이게 조금 더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됐으면 이게 좀 더 쓸모가 있었을까요? 해상도가 높았으면 좀 더 쓸모가 있어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번 데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 뭐 댓글로 궁금한 거를 남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도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굉장히 이제 매스매티컬한 질문이 올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빅데이터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제가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좀 메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차라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주제는 빅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좀 뭐고 그게 왜 갑자기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제 나름 생각입니다. 사람들마다 좀 이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개발자인지 스태티스티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산업계에 있는 사람인지 학계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데이터를 애들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식으로 중요해진 건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저는 제 나름의 관점으로 저는 연구계랑 학계를 아무래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쪽 입장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요즘 대학에서 조교수 같은 경우에 논문 압박이 많잖아요. AI 쪽으로 계속 논문을 쓰라고 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과학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로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그분이랑도 제가 최근에 한번 전화를 하다가 설명을 드리다가 이런 내용으로 그냥 한번 올리면 반 교양 그리고 뭐 반 전공 삼아서 좀 들으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데이터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을까?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해도 옛날에는 그럼 데이터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통계청 있었고 다 데이터 뭐 할 건 했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왜 갑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졌냐.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CCTV를 찍었는데 CCTV가 화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데이터죠, 얘는. 일종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금 얘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 사진이 쓸모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데이터는 수집이 됐어요. 얘는 CCTV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인데 우리가 수사망을 좁혀가지고 4명의 서스펙트를 추려냈습니다. 용의자 4명을 추려냈는데 이 4명 중에서 1명일 텐데 지금 사진을 보고 매칭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이 데이터로 인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진의 쓸모, 어떤 데이터의 쓸모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 과정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결정 과정은 뭐냐?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4명의 용의자 중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적절한 용의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쓸모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이 CCTV 찍힌 이 사진을 보고 이 4명 중에 1명을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 4번 용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3번 용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정보만으로는 이 4명의 용의자 중 1명을 특정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됐으면 이게 좀 더 쓸모가 있었을까요? 해상도가 높았으면 좀 더 쓸모가 있어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해상도를 조금 높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약간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왠지 수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느낌 사진을 보면. 그죠? 이 사진을 보면 수염이 없는 것 같아서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상도가 더 높아진다면 이 정도까지 높아진다면 우리가 용의자 1번과 상당히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해상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수집이 되고 CCTV로 다 찍혀도 이런 수준의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있어도. 이게 쓸모가 있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상도가 올라와 줘야지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진 데이터를 보고 아까 해상도가 낮은 데이터로는 실제 도움이 못 됐지만 지금 데이터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용의자 1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엑셀 형식의 데이터로 제가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성별, 나이, 안경 유무, 수염 유무, 인종이라고 하는 5개 변수에 얘는 지금 어떠한 것도 명확한 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해상도를 조금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는 조금, 성별은 불확실하지만 나이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안경도 안 낀 것 같고 수염도 없는 것 같고 인종은 아직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상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진을 보고 이런 데이터가 채워진 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이런 데이터가 이런 사진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해상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변수의 수가 상당히 많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쓸모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여야 되는데 쓸모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라는 거고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특정하는 변수의 수가 많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 이렇게가 되게 넓은 변수, 가로 길이가 넓은 거를 우리가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수가 많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변수의 수가 많아야지 그 데이터의 해상도가 높은 거고 해상도가 높은 게 곧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럼 과거의 데이터는 사실 어떤 데이터냐면 변수의 수가 적은 데이터,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은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인 거예요. 이런 데이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창 막 빅데이터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가 쓰던 데이터 형태는 거의 이 정도 데이터. 수집은 되고 분석은 되고 있지만 그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딱 핀포인트로 뭔가 도움이 되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 정도로는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다.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려면 변수의 수가 많아야 된다. 근데 왜 옛날에는 이렇게 변수의 수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냐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자기 보고식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웹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본인이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성별, 나이, 뭐 안경 유무, 수험 유무, 인종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GPS는 어땠는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고 있었던지, SNS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우리가 모바일이나 웹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추가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반영도 안 되고 그리고 있어도 굉장히 데이터 변수가 몇 개가 없어가지고 그려내는 게 이렇게 아주 해상도가 낮은 형태의 그림이었으면 요즘은 변수의 수가 많이 확보시킬 수 있다. 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바일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 여기서 쌓여가고 있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아볼 수가 있어서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있다. 변수의 수가 많다. 그것이 빅데이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말 도움을 주게 되는 대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AI도 결국에는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또 인공지능이냐면 인공지능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교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트레인된 데이터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점점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역시 따라서 정교해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굉장히
일찍 나왔지만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알고리즘도 역시 정교해진 거다. 그래서 AI랑 관련돼서 머신러닝 이런 거는 제가 다시 또 한번 섹션을 나눠가지고 머신러닝이랑 관련된 얘기도 제가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